네, 현재 시간 3시 14분 지나고 있어요. 장 마감 15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오늘 또 어떤 종목을 정리해야 될지 시장도 궁금하시죠? 이야기 이청원 FA 변영인 대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장 먼저 LG화학부터 OX로 이야기 들어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LG화학의 모멘텀이 쏟아진다. 그리고 100만 원 재돌파를 기대해봐도 괜찮을까? 아직 좀 갈 길이 많이 남았긴 한데 이제 워낙 많은 종목들이 수직 계열화 속에 특히나 2차 전지 쪽에서 올랐는데 LG화학도 분명히 그쪽에 강점이 있는데 왜 안 가냐 의아했거든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100만 원 재돌파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네. 여러 가지 변수가 함께 어울려야 되는데 시장과 섹터 그리고 기업 자체의 흐름을 본다면 결코 나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시장 자체가 오늘은 약간 삐거덕거리긴 하지만 연초부터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 그에 따라 시장이 잘 올라가기 때문에 LG화학의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섹터는 2차 전지 쪽입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 쪽에 연초부터 시장의 주도주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주가 또한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마지막 실적에 대한 부분 또한 지금 매우 긍정적입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 분기 대비 242%나 증가한 6,54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과 시장과 섹터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LG화학의 주가는 결국에는 점진적인 우상향 흐름을 그릴 것이고 2020년 보였던 100만 원 다시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희가 그냥 한번 100만 원 적어봤는데 100만 원 재돌파까지도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눈여겨볼게요. 이어서 두 번째는 대성하이텍입니다. 2차 전지 장비 미국 진출 기대감에 오늘 또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었고요. 주가도 반응을 했었는데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볼게요. OX가 나뉘어졌고 사실 오늘 장에 이 윗꼬리가 길게 달린 걸 봤을 때 이번 뉴스를 이용해서 매도하실 분들은 좀 어느 정도 매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대성하이텍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사업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기대감이 좀 모아지는 흐름,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경제 사절단에 이 대성하이텍이 좀 포함이 되면서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신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가셔야되는 측면을 우리가 좀 고려했을 때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설 투자라든지 어떤 형태의 어떤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어떤 가치 반영이 후순위로 좀 이어져야 되는 어떤 모습 하에서 모멘텀 형성을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단순한 좀 기대감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매출액 14% 정도 증가는 했지만 영업이익이 4.5% 정도 좀 감소하고 있는 요인들, 즉 본업의 어떤 실체적인 어떤 사업 부분이 오히려 좀 성장세를 좀 보여주는 것보다는 좀 둔화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2차 전지 사업이 가시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 반대로 네. 또 이청원 FA는 5를 주셨네요. 오늘 이 윗꼬리를 보고 5를 주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거래량이 실렸다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요. 동사가 신규 상장한 지 사실 그리 오래된 편은 아닙니다. 캔들 자체만 보더라도 그리 많지는 않죠. 그런데 오늘 역사상 최고로 많은 거래량이 나왔고 그게 정확하게 10시 42분입니다. 기사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눌림이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시장으로부터 관심을 받았고 최근에 지난해 8월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상장한 기업들의 신규 상장 종목들 주가 흐름이 상당히 다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우호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 2차 전지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오늘 거래량까지 이렇게 실린다면 우리가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실린 이 거래량을 봤을 때 오히려 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 두 분의 의견은 좀 나뉘어졌지만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SC바이오 센서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자회사 희소식에 오늘 주가 탄력이 나왔어요. 사실 시장만 좋았더라면 더 많이 올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좀 나뉘어졌는데 변영은 대표는 주가 탄력을 받을 것 같다라고 했어요. 네, 최근에 조정폭이 좀 굉장히 컸습니다. 코로나19의 수혜,
수혜로 인해서 주가의 어떤 상승 작용을 좀 했고요. 이 이후에 엔더믹 전환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실적이 감소할 것이다, 진단키트의 확장성은 이제 끝났을 것이다 라는 어떤 예측들. 그런데 저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대비 전략으로서 진단키트를 어떤 주력으로 하는 이 사업들의 다각화에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누누이 강조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일단은 진단시약에서의 어떤 확장된 플랫폼이 앞으로 어떻게 다른 질병군에서 어떤 병용성을 좀 더 가져갈 것인가.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였는데 미국의 자회사 설립 이후에 메리디안 인수 시너지까지 부각이 좀 된다면 최근에 어떤 조정폭 이후에 사업 다각화에 따른 어떤 실적 반영 효과가 나타나주는 어떤 모습이 있다면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요. 여기서 1분기 또는 2분기의 실적 감소 요인을 피할 수 없는 어떤 위치는 맞지만 이 부분은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다는 점, 이후에는 확장된 플랫폼 하에서 안정적인 수익 모델 기반으로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SD 바이오센서까지 세 가지 종목 OX 들어봤고요. 이제 딱 우리 증시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왔어요. 다행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코스닥 매도 물량은 좀 줄었는데 오히려 기관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좀 늘었거든요. 장 막판에 오늘장 이 하락을 이용해서 살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마감에 산다 키워드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라는 키워드를 주셨고요. 왜 이렇게 자꾸 힐끗힐끗 웃으십니까? 네, 진짜 즐거워서요. 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노래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날개를 펴라라고 하면 여기는 네. 항공 쪽이죠? 네, 맞습니다. 너무 쉬운 키워드를 갖고 오셨는데 바로 보도록 하죠. JYP 엔터 그리고 대한항공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만 좋았다면 제가 노래를 한 소절 좀 뽑아봤을 텐데 눈치껏 네. JYP 엔터로 넘어가 볼게요. 왜 이 시장에 네. 특히 신고가를 기록했던 JYP 엔터를 따라 붙어야 되는 걸까요? 네, 시장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오늘 시장이 어쨌거나 흔들리고 있긴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초부터 우리나라 증시는 참 좋습니다. 코스닥의 상승은 매우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응당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즉 시장 자체가 좋기 때문에 신고가 나오는 기업들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JYP 엔터입니다. 동사가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무언가 모르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엔터테인먼트, 그중에서도 매니지먼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기회로 작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기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광고 수익은 상당 부분 늘어났던 상황에서 이제 올해는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송이나 출연이나 콘서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광고 수익, 거기에 음반과 음원 매출, 참고로 예전에는 음반과 음원 부분에서의 매출이 국내의 경우 크지 않았는데 이제는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에서까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매출 구조는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업황 자체에 대한 전망이 지금 매우 밝은 상황에서 그중에서도 주된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 트와이스, 지난해 10만 명 정도에 불과했던 북미 시장에서의 투어도 올해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올해 3분기에 중국과 우리나라 시장에서 신규로 모습을 드러낸 아티스트까지 그들 모두가 창출해낼 수 있는 매출과 실적 전망을 감안한다면 저는 주가는 결코 여기에서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지먼트사 중에 지금 기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은 사실상 1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엔터테인먼트가 드디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참 좋아하는 기업들입니다. 예전에 연초부터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도 외국인들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매수세를 보였는데 최근에는 매우 드문드문 매도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여전히 매수세가 강합니다. 그리고 주가의 상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외국인들의 큰 폭 매도만 나오지 않는다면 주가가 지금 시점에서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시장 충격 대비 사실상 동사의 오늘 하락은 결코 크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찾아온 이런 하락을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목표 가격은 12만 5천 원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가격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12만 5천 원 정도까지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7만 5천 원 지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엔터 목표 주가 12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7만 5천 원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장 마감하고선 오늘장 한 줄평 어떻게 주실지 좀 기대가 됩니다. 변영인 네. 대표의 종목은 날개가 이제 펴진다, 대한항공인데요. 저희가 항공주 많이 이야기해봤는데 대한항공이 나온 건 최근 몇 달 새 처음이에요. 네네. 우선 리오프닝 관련 기대감들이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어떤 실적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됐지만 주가가 오른 것에 비해 실적 반영 효과가 지금 굉장히 좀 미비했습니다. 이후에 조정 이후에 이제는 정말 실적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좀 있다. 코로나19 이전 전체 노선 92개의 노선을 보유하고 있던 이 회사가 2022년 기말 기준에선 62개 도시에 취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은 노선 회복률이 매우 더디다. 2023년도에 90%까지 노선 회복률을 우리가 좀 전망해 봤을 때는 코로나19 이전의 실적까지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을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라는 것이 체크 포인트입니다. 엔더빅 전환에 따라서 여객 수의 어떤 증가 부분 그리고 5월을 기점으로 한 실적 호조 부분을 저는 1분기 실적 기조보다는 2분기 내지 3분기에 기조 효과가 좀 더 클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해봤고요. 2022년도에 매출액 56.3%, 영업이익은 99.6% 좀 증가했지만 2023년도에는 이런 성장성을 좀 기반으로 매출이 크게 더 확대될 전망이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특히 5월달에 유료 할증의 어떤 인하 효과는 5월의 황금 연휴를 좀 기점으로 여행 수의 어떤 기대 효과로 작용한다는 점,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아시아나 항공과 지금 현재 기업 결합 심사가 지금 3개의 국가가 좀 남아 있어요. 미국과 EU, 일본이 남아 있는데 전망으로는 올 9월 이내에 하반기 기업 결합 심사까지 모두 다 완료가 된다면 이 회사의 어떤 외형 가치 반영 효과로 한 번 더 접근한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전망을 해봤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매수가 22,500원, 23,500원 구간이고요. 이탈가 21,600원, 목표가는 28,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의 목표 주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1,600원 나왔습니다. 저희가 마감을 산다 시간에 LCC 쪽은 좀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오늘은 대한항공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 코스피는 0.47% 내림세를 2,563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분명히 한 오후장쯤에 2.3%까지 낙폭을 줄이는 것 같았는데 다시 동시호가 구간에서 더 밀리고 있습니다. 884.23포인트 지나고 있어요. 오늘 특징주로는 또 무엇을 볼까요? 저는 한전기술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튀르키예 40조 원 수준의 수주와 그리고 지금 방미 경제사절단이죠. 또 세이즈 외교가 한 번 더 이슈가 될 만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정부가 계속해서 주창했고 육성했던 산업, 방산이나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또 한 번 수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한전기술은 원전 공사와 관련된 시공 6단계 중에 설계를 도맡아고 있는 기업입니다. 통상적으로 발전소를 설립을 할 때 반드시 참여를 하는 기업이 한전기술이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였습니다. 사실상 원전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의외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그리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그래도 흑자를 보였고 올해도 지난해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을 창출해낼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덕분에 주가도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원전 관련된 기업은 계속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결국에는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한전기술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긴 호흡으로 계속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 한전기술 동시호가 특징주로 꼽아주셨고요. 변영인 대표 눈에 들어온 오늘의 동시호가 특징주는요? 네, 저는 하나 머티리얼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실적 기대감에 관련된 증권사 리포트까지 좀 나오면서 시초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난 이후에 지금은 상승폭 반납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반도체 섹터의 회기를 우리가 하반기에 수요 회복과 관점에서 오히려 모멘텀 여부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항상 강조드린 것처럼 이 종목도 1분기 내지 2분기의 실적 감소 요인은 피할 수가 없지만 하반기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반도체 이 식각 장비와 이 실리콘 부품 등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1분기 내지 2분기의 반도체 시설 투자의 어떤 중단, 어떤 이 삼성의 고덕
반도체 단지를 좀 가보더라도 지금 이 투자가 상당히 좀 지연되거나 연기된 흐름들 좀 있거든요. 하나머티리얼즈가 여기서 공급 확대 부분이 2분기부터 본격화된다면 충분히 올해도 역시 성장성 좀 이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살펴보고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도 안정적인 어떤 실적 성장을 좀 이뤄냈지만 2023년도 1분기 저조한 실적 네. 하반기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꼽은 동시효과 특징주는 이런 시장 하락 때문에 좀 더디게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리가 긴 시선으로 봐도 될 만한 종목 두 가지 꼽았습니다. 동시효과 함께했습니다.